안녕하십니까. 양자의학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자의학이란 오늘날 현대의학은 뉴턴 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한 의학인데, 양자의학은 양자 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학입니다. 왜 양자 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할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연자는 불임 및 여성 생식 내분비학을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한테 오는 불임 환자 중에 원인 불명성 불임 환자가 약 10%나 되고, 또 무월경 환자, 즉 월경이 없는 환자 중에는 원인 불명성 무월경 환자가 3분의 2나 됩니다. 여기서 원인 불명성 불임이란 모든 검사를 다 해도 임신을 잘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원인 불명성 무월경이란 모든 검사를 다 해도 월경을 잘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데 월경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상 만사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인데, 원인 불명이라니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현대의학의 한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현대의학 교과서에는 원인 불명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현대의학에 원인 불명이라는 용어가 많다는 것은 현대의학이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은 다음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암은 해마다 발생률이 증가하고 암에 의한 사망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의 발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암에 의한 사망률도 해마다 증가합니다. 당뇨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아토피도 해마다 증가하고, 천식도 해마다 증가하고, 알러지도 해마다 증가합니다. 또 우울증 환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또 자살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폐증 환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료비 지출도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첨단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마당에 거의 모든 질병의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현대의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카소가 의사의 두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한쪽 눈을 감고 있는데 이것은 반쪽짜리 의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은 왜 불완전한 의학이 되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연자가 알아챈 것은, 현대의학이 불완전하게 된 이유는 현대의학이 뉴턴 물리학 개념을 의학에 접목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양자 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한 외국의 사례가 있나를 살펴보았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폴 야닉이 양자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했고, 그레나이는 양자생물학이라는 이름으로, 코린 로스는 인체 에너지장이라는 이름으로
제임스 오스만은 에너지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리차드 거브는 파동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린 맥다가르트는 에너지장이라는 이름으로, 또 브루스 립턴은 믿음의 생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데이비드 해밀턴은 양자장 치유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각각 서로 다른 내용의 양자 물리학 개념을 의학에 접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랜라인의 양자 생물학이라는 책은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양자 이론을 접목했고, 또 제임스 오스만의 에너지 의학은 이라는 책은 양자 결맞음 이론을 접목했고, 브루스 립턴의 신념 생물학이라는 책은 양자 전기 역학을 접목했고 했습니다. 이 책들 중에서 연자의 마음에 와닿는 책은 그랜 레인이 저술한 양자 생물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랜 레인은 하버드대 및 스탠포드대 등에서 25년간 교수를 역임했던 양자 화학자입니다. 그랜 레인이 저술한 이 퀀텀 바이올로지라는 책은 양자 물리학 개념을 생물학에 접목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양자 물리학은 주류 양자 물리학이 아닌 데이비드 봄이라는 물리학자의 양자 물리학입니다. 주류 양자 물리학은 무엇이며 봄의 양자 물리학은 무엇이냐 하면, 20세기 초반에 양자 물리학을 출현시킨 과학자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제안한 양자 물리학을 주류 양자 물리학 혹은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양자 물리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법들이 제안되었습니다. 1960년대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제안한 새로운 물리학이 봄의 양자 물리학입니다. 하여튼 그랜 레인은 주류 양자 물리학인 코펜하겐 해석이 아닌 봄의 양자 물리학을 생물학에 접목하여 양자 생물학이라는 책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랜 레인의 양자 생물학 특징은 인간의 구조를 삼중 구조로 보았는데, 삼중 구조는 육체, 다음에 에너지 구조, 그리고 마음 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현대 의학에서 인간의 구조를 육체로만 보는 견해와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랜 라인의 양자 생물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삼중 구조란, 즉 육체적 구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3차원적 구조라 했고, 또 이 에너지적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에너지와 같은 구조라고 했고, 마음 구조는 역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육체와 별개로 이면서 육체와 중첩되어 있는 높은 차원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연자는 그랜 레인의 양자 생물학 내용을 의학적 측면에서 재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자가 만들어낸 것이 양자 의학입니다. 그랜 레인이 저술한 양자 생물학이 그랬듯이 연자의 양자 의학에서도 봄의 양자 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하였습니다. 오버뷰 오브 퀀텀 메디슨, 양자 의학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양자 의학 전반에 관한 오버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 레인의 양자 생물학을 모방했기 때문에 연자의 양자 의학도 인체를
삼중 구조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학은 육체를 다루는 몸의학, 바디 메디신, 그리고 에너지 구조를 다루는 에너지의학, 또 마음을 다루는 마음의학 등을 통합하는 전인의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여기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양자의학에서 몸의학이란 현대의학에서와 같이 인체를 구성하는 장기, 조직, 세포 및 분자를 다루는 의학인데 현대의학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접근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신중에서 정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양자의학에서 에너지의학이란 보험의 양자물리학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고, 입자, 파동의 이중구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양면과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학이란 파동을 다루는 의학입니다. 마치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신중에서 기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보험의 입자 파동의 이중성 원리에 의하여 분자, 세포, 조직, 장기, 개체는 각각 고유의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분자장이 있고 세포에는 세포장이 있으며 조직에는 조직장이 있고 장기에는 장기장이 있고 개체에는 개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학에서 에너지의학이란 분자에 부속된 분자장, 세포에 부속된 세포장, 조직에 부속된 조직장, 장기에 부속된 장기장, 개체에 부속된 개체장 등을 다루는 의학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학이란 동전의 뒷면, 즉 파동을 다루는 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